노조원들이 죽창을 들고 도심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산 쇠고기,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선동을 해가지고 서울 도심지 광화문 일대를 3개월 동안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또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폭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군인들은 방패밖에 들지 않았는데 쇠파이프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군인들을 때려 패고 군인들이 도망가고 상용사태, 지금 끝났지만 상용사태에 있어서는 사제 대포도 만들고 화염병도 던지고 하는 완전한 무장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정도의 대중동원력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 중에 상당 부분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그런데 우리는 평양에 우리 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 타도를 외치는 사람을 우리가 심어놨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저 김정일이는 한 손에는 핵무기, 한 손에는 남한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친북 좌익 세력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손에 들고 있어요. 이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유통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다수의 한국의 젊은 세대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초대 대통령의 이름도 모른다. 이런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향군인회라는 조직이 중요한 것이죠. 제향군인회 조직이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향군인회 회원인 것 같아요. 저는 1967년부터 70년에 공군에서 3년 4개월을 복무를 하고 병장으로 제대를 했으니까 제향군인회 회원이 분명합니다. 제향군인회 회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때 군복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복무. 총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총을 잡고 적과 대치하는 경험을 2년 내지 3년, 길게는 4년까지 한 사람입니다. 몸으로 애국을 했습니다. 제향군인회 회원들은 몸으로 애국을 했어요.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목숨을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참전, 월남 참전용사, 아마 6.25 참전 용사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국가의 정신이 바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예절도 바르고 아주 얌전하긴 한데 패기가 없다. 패기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라.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달라진다. 국민개병제가 있는 나라는 국가 기강이 살아있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이 정도로 나라를 지탱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젊은이들 대다수가 별 신체에 이상이 없으면 대다수가 군대 간다. 그래서 2, 3년 동안 애국을 실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돌아온다. 비록 정교조에서 정교조 교육을 받았지만은 군대에 가보니까 그동안 정교조 교사들이 가르친 게 전부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정상화돼서 나온다. 이 군대 경험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대한민국 사람들을, 남자들을 투지 있게 만든 아주 위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된 이후에도 우리는 절대로 이 국민 개병제를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원병제로 가면 나라가 망해요. 지원병제로 가면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을 버티고 있는 이 국군의 국민 개병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만약 그 남침 전쟁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가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가 없었더라면 아마 1959년이나 60년쯤 돼서 남한은 적화됐을 것입니다. 남한은 적화됐을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 너무 서둘러 쳤어요. 김일성이가 호지명처럼 조금 기다렸다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한에 침투를 하고 또 정치적인 공세를 펴고 해가지고 했더라면은 월남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적화됐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6.25라는 것은 아주 기묘한, 아주 신비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어요. 그 이유는 왜냐? 미군이 1949년 6월 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한 5만 명이 있다가 1949년 6월에 철수를 했어요. 왜 철수를 했느냐?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한반도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둔시켜도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1949년에 소련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1949년 10월에 모택동이가 중국 전체를 공산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중국 이 두 세계가 공산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젖꼭지처럼 달랑달랑 붙어있는 이 한국을 지킬 수 있느냐? 대우 지역이 전부 공산화가 됐는데 여기에 미군을 두다가는 전쟁 기만이 되겠구나. 안 되겠다. 한국을 전략적으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한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수도 없다. 그리고 조한중을 철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1950년 초에 디내치성 국무장관이 와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는 데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방어선은 알루시안 열도, 알라스카 건너편에 있는 알루시안 열도에 일본, 필리핀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한반도를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연설을 했어요. 이것을 들은 스탈린과 김일성은 모태순까지도 포함해서 남침을 해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겠구나 하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 거쳐서 약 18만 명의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T-34라고 하는 소련에서 만든 최고의 탱크 24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 군대 중에서 3개 사단은 중국에서 장개석 군대하고 싸워본 역전의 용사들이, 역전의 한국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만든 3개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우리는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좀 달라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더니 미국이 무기를 주면 혹시 싸움할까 싶어서 무기를 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 왜 망하지 않았느냐? 딱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될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